이 사회에 되게 표준이라고 그렇죠. 할 만한 너무 고정화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압박감과 불안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데 박스에 적힌 못생겨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보는데 왜 괜히 이입이 되고 울컥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결국 내 삶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아주 크게 근데 제가 거기서 저를 제일 많이 알게 됐고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고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를 내가 평생 일을 한다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생을 바쳐서 풀 문제를. 일생을 바쳐서 풀 문제를.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스티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철학으로 성장 중인 작지만 강한 브랜드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는 요즘 브랜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이나 채소를 고를 때 어떤 걸 보시나요? 이왕 사는 거 예쁘고 흠집이 없는 것에 손이 가죠? 사실 겉모습이 맛이나 품질을 결정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단지 이렇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한 해에 버려지는 농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이나 된다면 믿기시나요? 아깝다, 안타깝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브랜드 스토리에 귀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로 농산물을 구출하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그러면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못난이 농산물을 소량씩 정기 배송하는 어글리어스 마켓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캐비즈의 창업가 대표 최현주입니다. 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글리어스를 약간 초창기부터 제가 채식을 하면서 구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언젠가 이 브랜드를 만드신 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못난이 농산물들을 구출하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농산물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보는 거는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참 균일한 포장재에 쌓여가지고 굳이 고르지 않아도 늘 일관된 그쵸. 그런 포장의 농산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농산물은 자연물이거든요. 정말 이 환경이 변화무쌍한데 거기 안에서 햇빛과 비바람과 맞서면서 이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 현장에 가보면 다 일관적인 크기와 모양으로 자라나지는 않아요. 다양한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곡과라고 이제 구분 오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텃밭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네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게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 좀 비대칭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개성 있는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판매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B급 농산물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B급. 그래서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B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농산물들은 판로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요는 예쁜 농산물들에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판로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 정말로 이게 뭐 맛이나 영양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게 버려진다는 것 자체도 너무 낭비. 그쵸.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죠. 근데 또 문제는 거기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게 그렇게 버려지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쓰레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진짜 아깝다. 그렇게 나오는 그 온실가스의 양이 이제 국가로 치면 미국, 중국 다음이라고 할 만큼 그 푸드웨이스트로 인한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리나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해봤을 때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이 못난이 농산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버려지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 서비스가 탄생이 된 거였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 서비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 그런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분들이
한 번에 많이 구매하시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양파, 토마토, 상추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들을 7종에서 9종 정도를 큐레이션을 해서 아주 소량씩 포장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기 배송을 해드림으로써 소비자분들은 못난이 농산물 소비를 좀 더 간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저도 그래서 받아보고 있는데 딱 먹기 좋은 양으로 이렇게 그쵸. 딱 보내주시고, 제가 좋았던 거는 사실 이제 야채를 먹어야겠다, 채소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지? 약간 잘 안 떠오르거든요. 제철에는 뭐가 나지? 이런 것도 잘 아무런 지식이 없고 내가 뭘 해먹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에는 또 똑같은 것만 사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니까 그게 되게 저는 편했었거든요. 그냥 요 안에서 냉장고를 부탁해처럼 맞아요. 요 안에서 해결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에 되게 좋은 서비스라서 저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버려지는 거를 다시 재활용한다 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가치 소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이왕 뭐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도 가치를 담은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아마 저처럼 이제 구독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30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2030 소비자들을 타겟해야지 라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못난이 농산물 문제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세대다 보니까 좀 공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거를 많이 또 알리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는 주체가 되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2030 분들 중에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양도 많아요. 막 이렇게 그쵸. 한 묶음 이렇게 양파 한 방 하니까. 사야 되고 맞아, 하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남고 부담되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그 건강한 삶을 사는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많이 선택을 해주시게 된 것 같아요. 보면 SNS에 이제 올라오는 사진들도 되게 재밌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브랜딩의 어떤 과정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쪽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처음에 제일 신경을 썼던 건 농산물이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이 못난이 농산물이 어떻게 인식되게 할 건가였어요. 저희가 다 이제 공감해서 냈던 결론은 농산물들이 씩씩하게 비춰지게 하자. 였어요. 남겨져서 슬프거나 이렇게 낙담한 친구들이 아니다. 외로워 막 이러면서 날 데려가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나 되게 자존감 높고 나 되게 어. 괜찮은데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이런 당당하게. 느낌, 당당한 느낌으로 브랜딩을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셨나요?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도 제 히어로들이 턱을 이렇게 치켜든 것처럼 아래에서 위에 찍으면서 풍채를 드러내는 식으로 찍는다거나 아니면 SNS에 컨텐츠를 올릴 때 네이밍을 아이코닉하게 네이밍을 해줬어요. 뭐 스마일 오이, 부분 오이는 스마일 오이라고 하고 수치 적어 슬픈 브로콜리 좀 재밌게 수치 적어서 머리 쓰는 머리 수치 적어서 귀엽다. 아니면 감귤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이제 비품이 된 감귤은 못생겨? 오히려 좋아. 이거 되게 건강하게 자라서 오히려 좋은 감귤이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귀여워요. 그게 그래서 귀엽죠. 귀여우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스티비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저희 요즘사도 요즘레터라는 뉴스레터를 스티비에서 발행하고 있죠. 근데 요즘은 개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멋진 브랜드들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요즘 브랜드를 알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만 저는 뉴스레터만큼 또 매력적인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타지도 않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메일함에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레터를 통해서 고객과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뉴스레터들도 몇몇 구독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들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제작 과정을 엿보면서 더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면 스티비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뉴스레터, 마케팅 이메일, 제작과 발송, 고객 관리까지 가능하거든요. 내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 지금 스티비로 발행해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창업자분이 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를 굳이 하게 된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뭐 농산물과 관련된 뭐 전공을 하셨거나 뭐 유통 관련된 일을 하셨나? 라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참 다양한 저의 삶의 행적의 집약체인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하게 된 게.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전공을 선택을 할 때만 해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사실 아마 많은 그쵸. 분들이 그렇겠죠. 모른 채로 이제 그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아주 미약한 욕망이 있었는데 내가 평생 일을 한다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아주 약한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고. 맞습니다. 그것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뭘 해야겠다라는 뚜렷한 것을 딱 잡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 되면 내던져지잖아요. 맞아요. 사회로.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정말 아직은 내가 날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나마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문화예술 전시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요? 전혀 다른 일이네요, 진짜. 정말 다르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좀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전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처음에 했는데 그때 저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된 단서는 저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 사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보람과 뿌듯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죠. 그래서 나와서 첫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창업이었나요? 그 창업은 이제 그 당시 제가 관심 있었던 그 분야에서 좀 일을 해보면서 왜 예술가들이 돈을 못 벌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까? 문제.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 분들을 리스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항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디에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초반에 그런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창업 멤버가 몇 명 있었는데 이걸 좀 알려보자. 이분들의 가치를 알려보자라고 해서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만들었었고 아주 크게 실패를 했죠. 그래요? 아주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경험을 하셨구나. 네. 어떤 게 문제였나요? 정말 모든 게 문제였는데 사실 그때는 저의 문제가 크리에이터의 문제에만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에이터의 문제를 풀고 싶다. 예술가들의 문제를 풀고 싶다여서 소비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이걸 누가 살지, 왜 살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분들의 작품을 잘 설명하고 홍보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지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돈을 어떻게 벌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뭐 소비자 공급자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패를 하고 근데 보통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창업이 아니구나. 그쵸. 깔끔하게 접거나 맞아요. 아니면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재창업을 하거나 였는데 저는 좀 내공을 쌓고 재창업을 하고 싶다였어요.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때 참 슬럼프를 크게 겪었는데 인생의 거의 실패라고 부를 만한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를 제일 많이 알게 됐고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이고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준비가 되면 다시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가 20대
20대 후반이었어요. 어. 28쯤으로 기억해요. 네, 20년. 그럼 진짜 다시 도전한다는 게 더 쉽진 않았겠다. 주변에서도 뭐 그럼 다시 취업을 그쵸. 하거나 뭐 이런 걸 권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맞아, 이쯤 되면 맞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런 압박감을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첫 직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제가 그냥 그 일반적인 길을 따라갔을 때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서 지금 좀 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음을 기약하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일생을 바쳐서 풀 문제를. 일생을 바쳐서 풀 문제를 그 스타트업에서 약간 배우면서 일을 배우면서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렇죠. 배우고 맞아. 시장도 배우고 비즈니스도 배우고 실제로 사람들과 뭐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같은 그 제로 투 원 하는 과정들을 많이 네네. 배웠던 거죠. 0에서 1을 만드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항상 저희는 만들어진 것에서 맞아요. 유지하거나 그것을 10에서 100으로 만드는 정도의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제로 투 원이라는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문제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못난이 농산 문제를 해외 아티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게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해결 시도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봐도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사실 그거를 내가 일생을 바쳐서 할 일이야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저도 사실 정말 매일매일 그런 뉴스들을 봤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마음에 남았었어요. 유독. 네. 거기에 나왔던 사진도 마음에 걸렸고 그냥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리가 2개인 당근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 당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어떻게 생산이 돼서 도시로 농산물들이 오고 있지? 이런 모든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궁금해졌을까요? 그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호기심이 어디서 발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농업에 물리적으로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좀 충격이 더 있었나 봐요. 농촌에 어디서 자라신 건가요? 저는 그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 유명한 화개장터가 있는 하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럼 거기 시장이 유명하잖아요. 시장 유명하죠. 저도 항상 어릴 때 오일장 가서 그쵸. 농산물 사는 게 심부름이었거든요. 그때도 돌이켜보면 이렇게 바구니에 할머니들이 투박하게 담아온 그 농산물들이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논아이 농산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 뒷단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냥 소비자로 시켜봤어요. 이제 그때 못난이 농산물. 네. 그때도 뭐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었나요? 그때는 막 딱 플랫폼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네. 오픈마켓에 생산자님들이 직접 올리신 거예요. 남은 것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양이 엄청났어요. 막 한 박스 막 이렇게 보는 건가요? 버섯을 샀는데 네. 업소용이라고 해야 되는 없어요. 정말 큰 용량의 버섯이 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거는 뭐 토마토도 사보고 버섯, 네. 가지, 참외 다 사봤는데 다 너무 멀쩡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시작했던 나이가 아니니까 아직은 그 농산물에 대한 뭔가 익숙함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처음에 이게 조금 휘어 있어도 그게 거부감도 거의 없었고 너무 맛도 괜찮다, 신선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러면 더 이상한데? 이렇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많은 게 버려지는 걸까?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비하는 양이. 그런 식당에서도 사실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만한 판로가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아티클에서만 읽었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가? 국내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몇몇 농가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큰 문제인가? 그러고 세 번째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나? 까지 질문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1번, 2번 문제는 너무 명확했어요. 문제가 확실하게 있었고 그 문제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많은 농가들을 만나봤을 때 그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생산자분들이 직접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였고 아니면 창고에 쌓아놨다가 유통사들이 가져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정해져 있는 시장이 아닌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판로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생산자님들은 애초에 수확을 할 때부터 버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이거 따봤자 못 파니까. 인건비, 보관비만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따면서 괜찮은 정품들만 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사고 싶다라고 해도 만날 만한 포인트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이거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좀 던져서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풀고 싶은 문제가 나중에 만난다면 단순히 사람들의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문제라고 할 만한 정도의 특정한 사람들이나 환경, 특정 객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할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큰 문제를, 네. 지구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던 어떤 욕망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한때는 제가 이게 영웅심리인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의 문제여야 제 인생을 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쵸. 네. 거기에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고 그쵸.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 때 제 개인의 성취감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 너무 충족감이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일수록 부담감도 크고 할 일도 너무 많고 뭔가 진짜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해서 정말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실패도 한번 해봤고 이것들을 또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좀 배운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을 하셨었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너무 많아요. 왜냐면 첫 창업은 정말 기반 없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채로 막 했던 거라 그 끝나고 정말 수많은 레슨스 앤 런드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거를 알았어야 됐구나.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뼈저리게 각인됐던 거는 공급자의 문제를 공급자 중심 시선으로만 바라보면서 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공급자의 문제를 풀려면 사실 수요자가 있어야 맞아요. 그게 살 사람이 있어야.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그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창업을 할 때는 특히나 이번에도 그렇게 양 사이드를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꼭 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테크니컬한 레슨스 앤 런들도 많았죠. 수익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따로 공부를 하셨나요? 뭔가 배우거나. 책도 많이 읽었고요. 이제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을 위한 이제 시작 단계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또 한참. 그리고 이전에 창업을 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너무 기회비용을 많이 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떤 선택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태워서 회귀하기가 어렵게 만든 거. 그래서 다른 시도를 하기가 어렵게 만든 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좀 더 채워진 것도 있었지만 근데 여전히 공부를 해도 시장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실험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처음에 시도한 게 뭐예요? 그 어글리어스라는 뭐 이런 야채 박스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모든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난이도가 있어요. 정기 배송은. 처음에는 정기 배송은 아니었고 채소 박스기는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 채소 박스를 만들게 됐을 때 가설은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조금씩 드려야 부담 없이 소비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게 하려면 제가 못난이 농산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농산물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를 그쵸, 알 수가 아직 없는 모르는 거죠. 네, 네. 이제 생산자분들을 만나고 네. 있는 단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랜덤 채소 박스로 기획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약정을 하신 분들에게 맞는 양을 그 주에 이제 공수를 해서 온 거죠. 미리 이제 예약을 받아서 그 예약만큼 공수를 해서. 해오고. 사실 랜덤 박스라는 게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쵸.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참 거기서 운이 좋게도 좀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재미로 받아보신 분들이 주신 피드백이 1번 온라인 농산물 맛과 영양에 문제 없고 맛있다. 이걸 계속 살 수 있으면 사겠다라는 의사.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인식을 바꾸면은 이거를 사드실 용의가 생기시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소량씩 받으면 확실히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두 번째 구매도 하시는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하나씩 붙여갔던 것 같아요. 그런 수요가 있는 걸 알고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뭐 농촌에서 자라셨다고 하지만 아는 농촌이 뭐 이렇게 농가가 있는 것도 아니셨을 것 같고, 그런 막 농가들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이런 생산 라인 자체를 만든다는 게 아예 새로운 길을 진짜 개척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A를 하면 B를 하고 그러면 이제 B, C를 해서 Z까지 가야지라는 로드맵이 딱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소비자분들한테 채소 박스를 보내기로 했네? 그러면 채소가 필요하네? 그러면 생산자분들 찾아야겠네? 정말 그렇게 하나씩 점을 이어나갔었거든요. 거기서 맨 처음에 장벽은 농가를 방문하고 농산물을 공급해줄 생산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낯선 사람들인 거예요. 농가는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그쵸. 또 남성 중심으로 많이 또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농산물 유통이라고는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젊은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좀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이없어 하시기도 하고 신뢰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신뢰를 하실 레퍼런스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 농가에서는 장사치한테 많이 당해보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좀 신뢰가 없었어요. 너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등골 빼먹으려는 거 아닌가. 우리 뭐 팔아준다고 해놓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쵸. 약간 이런 거. 그쵸. 가져간다고 하고 뭐 안 가져가거나. 그래서 그런 신뢰감 없이는 그래서 거래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였던 거죠. 많이 만나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전화드리고 그냥 가면서 농가 보이면 말도 걸어보고. 직접 차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만나보셨다. 엄청 반나절 내내 운전만 하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생산자분들 중에 이 문제를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쵸. 근데 그걸 너가 풀 수 있어?에 대한 의문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일명 유통업체한테 당해서 낙담하신 분 아니면 직접 팔아봤는데 안 돼서 낙담하신 분들이 제가 이거를 눈을 막 뜨고 막 반짝거리면서 이거 진짜 제가 해보고 싶다고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편에는 의심스럽지만 혹시 이 친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젊은 친구가 농촌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기 그런 에너지가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믿어줄 테니 그럼 해봐라 하면서 이제 한두 분씩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흙을 차에다가 털면서 덜컹덜컹 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맞습니다. 개척해 나가면서 네. 여기서 뭐 버섯 좀 가져오고 뭐 오이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자 다 뿌려놓고 이번 주에 못난이 오이가 있는데 좀 가져가실래요? 하면 지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어느 정도 공급처를 좀 뚫었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였어요? 그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지금도 끝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사실은 모시고 있고 네네. 왜냐면 이게 수요에 맞춰가는 거여가지고 네. 수요가 멈추면 딱 거기만큼만 공급처를 멈춰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 수요가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초기에 성장을 빠르게 했다 보니까 그 수요만큼 계속 새로운 공급처를 또 찾아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하나 수동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는 그래도 한 2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처음에는 그러면 몇 군데의 어떤 공급처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래 얘따 해봐라 하시는 음. 그 농부분들이 정말 기껏해야 3-4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다 100분을 모으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말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소비자를 구해왔어요. 제가 그걸 이만큼 팔 수 있어요. 저만큼 팔 수 있어요. 아직 보여드려.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몇 분 없는 채로 한 박스씩만 가지고 오다가 또 소비자분들이 더 생기면 또 가서 더 말씀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정도 그러면은 공급처가 있어요? 지금 농가가 저희 거래하는 농가는 400여 농가가 농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이렇게 했다가 그게 그렇죠. 400여 군데가 되고 그리고 고객들도 처음에는 몇 분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고객 수로 보면 너무너무 많은 성장을 한 거고요.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저희가 정기 배송 이용자라고 하면은 네. 8만 명이 넘어갑니다. 8만이요? 네. 저희 구독자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군요. 너무 병행이 이런데. 8만 명이 지금 어글리어스 채소 박스를 구독을 하고 있다. 네. 매일 집을 받아서 맞습니다. 매주 뭐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누적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막 이런 기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초기에 비해서 그럼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막 혼자 다니다가 2021년에 법인 설립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 네네. 런칭을 하고 했던 건데 그 해에 비하면은 20배 이상, 20배 이상 성장을 한 거. 제가 2021년에 처음 구독을 해봤었거든요. 네. 진짜 초창기네요, 그러면. 정말 저희 시작했을 네, 때 정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셨을 때. 맞습니다. 근데 지금 21년이면 네, 이제 3년 정도 그렇습니다. 됐는데 숫자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20배 정도가 됐네요. 20배 정도. 네. 그리고 직원도 처음에는 이제 혼자 계속 다니셨을 텐데 네. 지금은 직원이 몇 명 정도? 지금은 저희가 직원이 21명의 아. 직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공급처를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2030의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1인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2030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반응해 주셨던 거는 그 못생겨도 괜찮아라는 슬로건이긴 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게 뭔가 확 와닿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주실 때도 네네네. 생겨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브랜드가 있어. 어. 라고 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런 메시지들 후기들도 올라왔었어요. 박스에 적힌 못생겨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는데 왜 괜히 이입이 되고 울컥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채만 못생겨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게 그쵸. 나에게 해주는 말처럼 느껴진 거지.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저도 괜히 글을 쓰고 좀 뭉클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 메시지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처음에는 환경적인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게 정말 낭비되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같이 풀어보자. 약간 이런 연대의식 같은 맞아요. 것들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결국 내 삶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다 사회가 경직되어 있잖아요. 뭔가 하나씩 퀘스트를 깨어나가야 할 것 같고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과 불안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데 그렇게 못생겨도 괜찮아라는 말이 또 위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되게 표준이라고 그렇죠. 할 만한 그게 너무 고정화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내가 뭐 평균치에 못 미친다라고만 하면 엄청난 박탈감 이런 걸 많이 들고 나고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괜히 울림이 오는 게 아닐까. 나만 이렇게 그런 느낌을 느끼는 줄 알았는데 이 예쁜 농산물들도 조금 흠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그런단 말이야? 네. 이러면서 내가 먹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먹어줄게.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내가 먹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울림을 주셨던 게 아닌가. 그게 뭔가 지금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여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2030이 조금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많은 부분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저희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필요했던 메시지와 이렇게 일치했던 거죠. 처음에 이제 환경 문제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를 삼으로써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도 중요했을 텐데 뭐 그런 종이 같은 거 계속 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걸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내부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임팩트를 더 괜찮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의 고민들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측정을 한 거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체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쵸.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홈페이지에는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구출한 농산물과 그 구출한 농산물로 아낀 물의 양, 탄소 배출의 양, 아낀 플라스틱의 양을 공시를 해둬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외우고 계시진 않을 것 같지만. 지금 농산물은 12만 킬로그램이 넘었습니다. 홈페이지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페이퍼로도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연말정산 느낌으로 네. 올해는 이런 많은 농산물들이 구출이 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농가를 돌아다녔고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많은 농부분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페이퍼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죠. 그 아낀 물의 양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그 부수적인 효과인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농산물을 하나를 생산을 할 때 애초에 물과 자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물이 불필요했거나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역산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숫자로 보면 확 와닿긴 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페이퍼가 레시피 페이퍼 네. 맞나요? 저도 받고 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그 채소마다 이게 어떤 경로로 여기에 와 있는지 맞아요. 뭐 이런 게 다 표시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 먹을지 아니면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물러지는 게 이거니까 뭐 이걸 먼저 드세요. 뭐 이런 메시지도 항상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세심해서 좋더라고요.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에 굉장히 큰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구출했으니까 어떻게 먹던지 난 몰라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도 소비자의 가정에 가서도 이렇게 잘 보관되고 맞아요. 잘 쓰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또 남겼네, 또 못 먹었네 하면은 이거를 구독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끝까지의 과정을 좀 약간 책임져야 한다. 좀 우리가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은 더 보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레시피 페이퍼에다가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드시면 되고 어떻게 보관하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그걸 앱에서도 이제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채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20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어글리어스인데 인생을 바쳐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거를 돌아보면은 그냥 저는 겪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거든요.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을지. 사실 그래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견딜까.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말지 이렇게 마음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커지고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이게 연결된 막 농가들도 늘어나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일단은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멈출 수 없고. 멈출 수 없죠. 그리고 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이제 발전하는 것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담감은 어떻게 견뎌요? 저도 참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궁금한데 말씀처럼 진짜 내리지 못하는 기차에 탄 거거든요. 제가 멈출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창업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의 노고와 공수와 그쵸, 꿈과 그런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거를 해결한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그걸 딜링하는 방법은 그냥 저는 제 팀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그래도 이렇게 쓸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가진 부담감과 책임감의 대부분은 물론 농가, 소비자 다 있지만 저는 제 팀원들에 대한 맞아요. 책임감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서 이분들이 쏟아낸 이런 열정들이 헛수고가 아니었게 되길 정말 그 개인들에게도 값진 열매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런 만큼 그거를 또 팀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맞아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무리 팀원들이 많아도 또 나 혼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럴 때 좀 터놓고 얘기를 하시는 편이군요.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마 지금 팀원들이 그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 한 번씩 서로 이제 툭툭 얘기하면서 그냥 화이팅 하자 한마디 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날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까 인생을 바치고 싶은 일 찾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해보니까 어때요? 이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은가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에 뛰어들었을 때 이게 그 일이라고 확신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인생을 바쳐야 되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한다까지는 맞았는데 해보면서는 확실히 선명해진 거죠. 이제 그림이. 해보면서. 네. 이거를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것도 선명해지고 어떤 그림에 다다라 있겠다. 5년 뒤에 10년 안에 어떤 모습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지금의 팀원들과 그리고 더 좋은 분들과 함께를 하면서 지속해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제 이거는 내 인생의 미션이다라는 게 점점 강해진 거죠. 그래요? 네. 그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기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끝을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브랜드라는 게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계속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어글리어스를 오래 지속 가능하게 오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혹시 꼭 이거 하나만은 하나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원칙들이 혹시 있으세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것과요? 정말 여러 가지 균형일 수 있는데 소비자의 편의와 수익 사이 아니면 환경적인 가치와 운영의 편의 사이 정말 여러 가지 균형 사이에서 그쵸.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는 아직까지 플라스틱을 정말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고 다 종이 있어요. 박스에 종이 이 뽁뽁이도 없이 이렇게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맞아요. 잘 물러지거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사실 가장 싸고 쉬운 포장재예요. 만약에 아니면 랩으로 이렇게 쌓여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되게 그렇죠. 많죠. 근데 그걸 쓰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야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어쨌든 환경을 위하는 우리 브랜드인데 그 가치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욕심을 너무 내서 사실 종이로 다 보냈다가 막 다 한번 저희가 리콜을 한 적도 있고 아 진짜요? 그게 종이로 갔을 때 다 파손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전량 저희가 다 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던 적도 있을 만큼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잘했던 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이거를 좀 더 이 종이 박스를 다르게 개조해서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아니면 다른 포지션을 사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고 지금도 사실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도 안 하지만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뭔가 보내려고 할 때 친환경 소재 포장지 보면은 일반 포장지의 가격부터가 일단 너무 비싸죠. 훨씬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러면 그거를 따로 물류해서 안 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규격이 아니면 맞아요. 그럼 또 일일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데 이게 제 2번째 원칙과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 팀원들이 그걸 다 너무 기꺼이 열심히 테스트도 하고 테스트 결과도 서로 보고도 해주고 이번에 온 건 좀 물렀다. 이번에 온 건 어땠다. 이런 의견들도 너무너무 자주 보내주거든요. 서로. 그 안에서 뭔가 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 그냥 편하게 이거 쓰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뭔가 이렇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올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 그쵸. 과정이. 그냥 이거 하나쯤은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긴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 차선이나 차학을 선택을 하더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만약에 결정을 해도 반드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폐기됐던 아이디어 그래 그건 어차피 안 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해봤는데 안 됐지만 올해 다시 해보자 라는 그런 합의가 팀 안에 굉장히 잘 내재화가 돼 있어서 그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계속 가져가고 싶고 그러려면 그 두 번째 원칙이 좋은 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팀 만들기 위해서 꼭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 미션, 이 서비스에 대한 공감도가 굉장히 높은 팀원분들을 모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그 채용 중에 와이어글리어스라고 하는 항목을 확인을 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왜 어글리어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해야 하는가. 근데 그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직업적으로 좀 풀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 다양한데 근데 그게 명확한 사람이 어글리어스에 들어와서 그 각각의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융합이 되면서 좋은 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계속 얘기했던 그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커스터머 드리븐 마인드. 네. 그게 어떤 뜻인가요? 이걸 고객 집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오. 네, 고객에 대한 애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충족을 하면서 이 공급자 문제도 푼다. 고객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하세요? 어떤 방법을? 그것도 진짜 많이 해요.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설문조사 초반에는 정말 주차마다 한 적도 있었고 한 달마다 한 적도 있었고 웹 안에도 여러 설문 폼을 개발도 했었고 그리고 1년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2번 고객 간담회를 열어서 소비자분들 직접 뵙고 대화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주로? 일단 오래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왜 오래 이용해 주시는지 이런 얘기도 듣고 일찍 이탈하신 분들은 왜 그만두게 되셨는지. 이탈하신 분도 모시나요? 그럼요. 들어야죠. 쉽지 않겠다, 그거. 이탈하신 분들도. 근데 다양하세요. 이 서비스가 이제 싫어. 이렇게 이탈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았거나. 그쵸. 보통은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이 경우가 달라졌어요. 많지 않나요? 맞아요. 뭐 이유식으로 썼다가 그쵸. 이제 아이가 크면서 다시 맞아. 맞벌이가 되면서 좀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신데 근데 그런 사유에도 어글리어스를 선택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만족 포인트, 불만족 포인트들 의견들을 많이 듣고요. 실제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서비스화가 됐어요. 좀 더 큰 박스를 만들어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더 많은 농산물을 선택하고 싶어요. 또 있었고 지금 나온 구출 패스라는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멤버십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멤버십 통해서 많이 디벨롭이 됐었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글리어스로 만들고 싶은 어떤 목표? 그런 거 있나요? 어글리어스로 만들고 싶은 목표 원대하죠. 원대하시군요. 저는 사실 어글리어스가 당당하게 이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한두 농가의 못난이 농산물을 가져온다고 우리 못난이 농산물 문제 풀었어 라고 그쵸.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많은 농가가 이 문제를 어글리어스를 통해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을 하는 거의 관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그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농가분들의 문제를 덜기 위해 더 많은 소비자분들을 또 모셔와야 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돼서 저는 대한민국의 정말 모든 농가가 그 못난이 농산물 문제로 우는 일 없게 어글리어스에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그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가가 항상 걱정을 하는 그 부분인데 그렇죠. 그거를 조금 걱정을 덜 수 있게
올해도 그냥 어글리스랑 이 부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렇죠. 저희가 그런 좀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도 어글리어스 덕에 농사 계속 한다라는 생산자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엄청난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작년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내가 농사 왜 짓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사 지어봤자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만 든다 막 안 할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너네 덕에 한 번 더 해볼게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생산자분들이 많아지면 그 땅이 계속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때요? 되게 뿌듯하신가요? 그런 순간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농촌에 내려가면 정말 다양한 그림을 보거든요. 그 밭을 갈아엎는다고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거를 수확을 해봤자 팔 데가 없거나 이제 수확이 생산이 잘 안 돼서 그냥 트랙터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밭을. 그 계속 했던 것들을 그렇죠. 너무 힘들게 읽었던 것들을 그래서 가면은 정말 비닐하우스 안이나 아니면 농지나 이런 데가 정말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생산자님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씨도 받쳐줘야 되고 그거를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신뢰 있는 판로처도 필요하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근데 생산자님이 그걸 혼자 책임을 지기에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근간인 먹거리에 관한 그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민간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풀면서 서포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이게 제가 혼자 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풀고 있는 동료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해나가는 행복감을 많이 누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글리어스? 나 몰랐는데 한번 찾아볼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실 거 없나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어글리어스가 정기 배송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낯설어요. 그렇죠. 채소 정기 배송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서비스다 보니까 경험해보신 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잘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것도 이게 괜찮은 게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정말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을 다뤄요. 그렇죠.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은 이게 애초부터 못난이로 날기가 너무 쉬운 태생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약을 안 치기 때문에 더 못생기게 나오는 게 좀 기본 전제랄까요? 오히려 그게 증명을 한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건강한 일생을 살았다는 딱지죠. 그런 상처들이. 네. 그런 농산물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 땅에 이롭게 자란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특히나 소가구 분들이라면 정말 양파 3알, 토마토 2알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제철 채소를 건강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해봐 주시라는 말씀. 저희 앱이 있으니까. 요즘에 네. 앱도 되게 좋아졌던데요? 약간 뭐 안 먹는 것도 다 체크할 수 있고. 맞아요. 비서 채소를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삶에 맞게 저희가 야무지게 친정엄마처럼 비서처럼 보내드릴 테니 진짜. 네, 함께 이용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그냥 진짜 저도 그냥 제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다양한 좋은 이점과 이런 효과들이 있지만 그냥 나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건강과 내 생활을 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게 저는 좋아가지고 아마 하실 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초창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글리어스
최현주 대표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로 어글리어스에 대한 생각도 있고 나의 어떤 식습관이나 못생긴 채소에 대한 생각들 또 댓글로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